인구도 약 한 만여 명 있죠. 만여 명이 그럼 예.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한 60만 명? 만약 그들의 손이 없으면 문 닫는다고 봐야죠. 발로 걷어찬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아니 노예가 아닌데 그렇게 36시간을 계속 일했다고 하는 그 노동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꿈을 안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지옥 같거든요. 친구 한 사람 패주고 싶었죠.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참 분노했죠. 그죠? 예. 그때 정말 이런 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네팔에 가서 달력을 보니까 한국에 왔던 노동자들이 그 손이 잘리고 그걸 사진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한테는 비교적 관대한데 저같이 좀 까무잡잡한 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렇게 더 검어지면 왠지 좀 경계하고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매년 2억 명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2억 명이 으아. 세계적으로.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광주 외국인 노동자 센터. 네, 맞습니다. 네, 센터. 건물은 뭐 약간 흐름한 건물이에요. 네. 2층 건물이고 예. 교회가 같이 있어요. 교회 제가 이제 담임하는 교회고 또 그 교회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 센터를 시작을 했죠.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저를 살짝 건너가시면 목사님, 이게 살짝 건너가시면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호칭이 막 하루에 몇 번씩 금방금방.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센터라 가지고 좀 사무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주방도 있고, 이게 뭐 휴게 공간 같은 것도 있고. 예. 이제 여기 와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담도 하고요. 이제 자신들의 어떤 음식도 만들어 먹고. 아, 여기 와서? 여기 이제 방이 있는데 방에서는 방도 재밌어요.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써놨어요. 전 남자 방, 여자 방은 처음 봤어요. 저렇게 써놓은 거. 아, 그랬어요. 되게 뭐 젠틀맨, 레이디, 뭐 신사, 숙녀 이러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남자 방. 우리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은 한글도 여기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보면서 한글을 익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쉼터.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이들 이용하나요?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제 또는 뭐 산재를 입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고 통근 치료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평일에는 머물러 있고 휴일날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여기 찾아오죠. 등록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오죠. 아, 누구나? 거의 한 반반이라고 봐야죠. 등록 노동자도 오고 미등록. 제가 말하는 등록은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무슨 등록을 해야 아니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처음 오는 얼굴도 많이 오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얼굴 데리고.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같이 뭐 식사도 해 드시고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음식들을 많이 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해가지고 목사님도 맛도 좀 보실 것이고 그냥 한 가족? 그렇습니다. 그냥 그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은 야, 너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한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면은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그렇게 묻는다고.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부모들이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누가 그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아버지 같다 그렇게 말들 하지요. 실제로 뭐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령층들이 아마 딱고 아들뻘 되는 그렇죠. 뭐 20대 후반 30대 뭐 이런 층들이 많잖아요. 일하러 온 사람들이. 그죠? 고향 생각들 많이 난다 그러죠? 고향 생각들 많이 나죠. 안타까울 때 많죠. 그럼요. 한 7, 8년 전인데요. 그 스리랑카 노동자 아짓이라고 하는 아짓이라고 하는 노동자 25살인데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됐어요. 근데 그때가 가을인데 기숙사 2층에서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잠결에 자기 어머니가 아지다 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그 잠결에 이렇게 2층에서 막 내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우리 이주 노동자들도 그 사람이구나. 응? 부모를 그리워하는구나. 엄마를 그리워하는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구나. 그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뭐 노동자들 오면은 뭐 이제 뭐 임금 채울 임금 문제를 할지 그냥 우리가 좀 도와주면 되겠다. 자꾸 우리가 외국인 손발 빌리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팍 눈을 떴습니다. 그럼 이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센터가 여기 말고 또 있어요? 광주에? 몇 군데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근데 이곳은 지금 여기 주택가 거의 주택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민들은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다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거 없고요. 그 참 주민들에게 그 감사해요. 지금 13년째가 됐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왜냐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뭐 우리가 생각하고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머무르는 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와서 뭐 항의를 한다든지 무슨 뭐 음식 냄새가 난다든지 뭐 시끄럽다든지 여기 맡아보지 못하던 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저는 민원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여기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첨단 과학단지 쪽에 있는 월계동이죠. 월계동 동민들께 감사의 말씀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참 진짜 정말 저는 걱정했어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 주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첨단 월계 이동의 동장님도 가끔 찾아오시는데요. 월계 동민 여러분 저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뭐 공단이 있는 곳에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광주에도 많이 있나요? 광주에도 약 한 10,000여 명 있죠. 10,000여 명이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정확히 통계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체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등록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미등록이라고 하세요? 그럼 등록, 그렇습니다. 미등록. 우리는 합법, 불법 체류자.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다 알 수 없지만은 대략 한 60만 명. 근데 사실 이제 안산이나 뭐 이 공단이 많은 지역에 비하면은 광주는 적은 편이죠. 그리고 광주에 10,000명이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많죠. 그죠? 만약 그들의 손이 없으면 제조업체들이 엄청나게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죠. 문 닫는다고 봐야죠. 그죠. 우리 한국의 젊은 노동자들이 그 기피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다음에 좀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그 자리를 다 지금 그 자리를 이주 노동자들이 다 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느냐. 뭐 이 목사님 왜 그런 사람들 도와주냐. 정말 현실을 잘 모르죠. 어느 나라에서들 옵니까 지금? 광주 지역에는 지금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구소련 지역, 뭐 카자흐스탄이랄지 우즈베키스탄 그쪽에서 오는 노동자들도 있죠.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서 아무튼 지금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미등록도 있고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적인 체류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양쪽 간에 이게 사회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파악하신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올 때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돈 벌러 오잖아요. 코리안 드림 아닙니까 그게? 코리안 드림이죠. 근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얼마씩 주고
올 때 이제 그 송출 비용이라고 그러죠. 예, 한국에 예. 들어오는 비용이 뭐 적게는 뭐 100만 원 정도지만 많게는 1,5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렇죠. 그럼 거의 자기들 전 재산 주고. 그렇다고 보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돈을 벌려고. 돈을 번다는 말은 그 빚을 송출 비용을 다 갚고 돈을 벌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송출 비용은 누가 챙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송출 업체들이 있죠. 그렇게 많이 챙긴대요? 아니 뭐 꼭 업체를 뭐 나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1,000만 원 넘는다는 건 너무 엄청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송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3+3이라고 해가지고 3년 일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3년을 더 일할 수 그러고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3년 일하고 2년 정도 연장이 가능해서 5년은 넘기면 안 됩니다. 그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을 이제 오버하는 경우가 있죠. 오버스테이하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많이 주나요? 실제로 그렇죠. 10배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한 20배. 얼마나 받는데요? 5만 원 받는 나라도 그 나라. 그럼 여기 100만 원 받으면 20배네요. 20배죠. 그리고 보통이 한 10만 원, 우리나라 또 한 10만 원 정도. 또 그리고 많이 받는 나라들이 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비해서는 한국에 오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뭐 5배, 10배, 20배 정도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임금이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최저임금이 지금 90만 4천 원인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철야, 또 특근 수당, 철야 수당 그런 거 합하면은 뭐 한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씩 이렇게 받는 거죠. 한 2, 3배 받는 사람은 없어요?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좀 이제 그 한 5년 정도 우리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 IMC에 이제 직원들 앞에서 이제 이주 노동자 형실에 이제 직접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얼마 받냐 한 달에 250만 원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YMCA 직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YMCA 직원들도 NGO니까 그렇게 못 받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한 15일 동안 이렇게 철야를 계속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다는 얘기네요. 그분은 보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일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도 나름대로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체불임금. 그야말로 송출 비용까지 부담하고 왔는데 임금 못 받으면 이게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주 심각하죠, 사실. 심각하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일부 사업주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부에 아니면 다소 많은이에요.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일부. 이제 등록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 문제.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퇴직금 문제가 이제 저희들의 상담이 많고 미등록 노동자가 문제가 더 크겠네요. 더 크죠. 거기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거죠. 얼마 후에 주겠다. 그렇게 해서 3개월, 6개월. 우리 중국 동포들 3분이서 저 완도의 그 양어장 그런 데 가서 3년 일하고 나서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액수가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상담에 와서 노동청에 좀 고발 조치하고 해서 그 한 1,000만 원 정도 1인당 그렇게 하고는 그냥 울고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나마 이런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라도 보호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나쁜 경우를 보면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미안함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산재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정말 내가 미안해요. 왜냐하면 이 청춘이 젊은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손가락이 잘라져 버리고 또 이제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우리 이주 노동자들은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도 쓰고 더 나쁜 경우는 비인격적인 대우, 폭행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비일비재하죠. 많이 있고 부상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맞아서 아니 노예가 아닌데 그렇게 팬다는 건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 저도 이해가 안 그렇잖아요. 가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게 바로 차별이죠. 같은 노동자들인데 자기들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저 그냥 발로 걷어찬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당장에 당장 경찰서 가서 뭐 그렇죠. 당장에 고소하잖아요. 맞아서 온 사람 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외상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고발 조치합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이제 그 항의를 하지요. 그 회사 측에 정말 그 와서 여기 와 사과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주가 말 안 들을 때는 어떡합니까? 야단도 치십니까? 아니면 야단도 칩니다. 막 뭐라고 그러죠. 근데 목사님이라서 그 좀 한계가 있잖아요. 야단도.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욕설도 여기까지 나와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죠. 욕설은 안 하죠. 아니 막 이게 나올 정도로 열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꾸짖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마무리되는데 이제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얼굴이 좀 찢어진다든지 복부 같은데 멍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이제 그 밥도 못 먹고 막 얼굴도 붓고 그런 경우는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일정한 보상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죠. 근데 이제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등록 노동자 같은 경우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5년이 지나버려 가지고 불법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의 경우는 도와주기가 좀 어렵죠. 아니요. 미등록 노동자일지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 중국 여성 노동자인데요. 산업연수생에서 이탈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은 월급이 적어요. 뭐 20만 원, 많아봐야 나중에 올라서 한 40만 원 그랬는데 이탈해가지고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거는 사업장에 들어가면은 거의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근데 중국 한 여성 노동자가 저희들이 이제 안내를 통해서 이제 노동청에서 두 사람 불렀어요. 그 이제 사용주도 부르고 그 체불됐다고 하는 여성 노동자도 부르고 그래서 거기서 임금을 줬죠. 근데 그 사용주가 앙심을 품고 출입국 관리소에 불법 체류를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임금은 받았지만은 바로 중국으로 출국. 할 수밖에 없는 강제 출국. 강제 출국했어.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때 정말 그 이런 일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허탈해서. 허탈하죠. 얼마나 허탈합니까?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운명을 바꾸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고한 패주고 싶었죠. 목사 아니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냥.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내가 진짜 목사 신분 아니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참 분노했죠. 그죠? 분노했죠. 너하고는 같은 하늘이고 못 살겠다. 이런 마음. 제 말에 좀 분이 풀리시죠? 이제 다른 병원 가도 그렇게 관심이 별로 외국 사람이라면 아마 여기처럼 안 해요.
일반 병원 가봤는데요, 내가 예전에. 말하기 싫어요, 가끔은. 그거 때문에 좀 가기 싫어요. 2007년 11월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치료가 좀 혈압은 완전히 정상을 따라왔어요. 아까도 금방 혈압 재니까 다 정상이에요. 집 같아요. 정말 살뜰하게 봐주고 있어요.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해주겠어요. 전 제 돈벌이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책임지고 그렇게 근데 미안하기도 해요. 그냥 오는 것이. 저희 진료소 자체가 아무래도 그 각계각층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검사라든지 적극적인 치료 또는 수술 같은 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주변에 연계된 의료기관들이 있어서 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형태를 띠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철호 목사님 개인 얘기 좀 해볼게요. 예. 개인 얘기. 목사님은 언제 되셨어요? 지금 한 20년 됐나요? 20년이면 늦게 되신 거잖아요. 늦게 되셨죠? 예. 신학교를 늦게 갔습니다. 왜 늦게 되셨어요? 예, 저희 모교회가 목포 이제 연동교회인데 예. 그 목사님께서 이분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는 뭘 생각하셨어요? 이제 부모님 뜻 받들어서 예. 법대 가가지고 예. 고시에 합격해서 예. 법관이 되겠다. 예. 법관도 어울리시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70년도 아닙니까? 그 유신 제재하에서 예. 그 목포 지역에서 기독교 청년회 예. 간부를 했었어요. 회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 주로 어떤 데 참여하셨어요? 첫 번째 그 구속된 건요. 그 목사님들이 구속됐어요. 예. 저희 교단 소속 목사님들이.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석방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회를 열었어요. 예. 그 기도회 열 때 성명서 낭독하고 예.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1년간 감옥살이 했죠. 두 번째는 1년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마음 먹고 나도 이제 내일 하고 예. 그래서 직장도 잡고 부모님도 모시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주에서 전국 청년대회가 열렸어요. 예. 후배들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참석을 했죠. 예. 데모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이제 뒤편에 섰어요. 안 잡혀 들어가려고. 한번 갔다 왔으니까. 예,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관망을 좀 했죠. 그랬는데 경찰들이 와서 막 무지하비하게 막 그 여성들을 막 머리채를 하고 막 곤봉 두들겨 패고 그 양반을 무자비하게 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는 달려갔죠. 달려갔죠, 저도. 그러니까 뒤에 서 계실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 구속할 수 없잖아요. 주모자를 찾는 거예요. 전과자 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드디어 전과 두 번째. 두 번째. 예. 무슨 큰 중죄인하고 얘기하는 거 같네 지금.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요. 예. 그래서 광주 노동자 운동을 여기 주도적으로 한 걸로.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 강신성 목사님하고 노동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우려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적임자다. 한번 맡아서 해봐라. 그래서 좋습니다. 그때 목사였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 예. 전도사였죠. 목사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 교회 무등교회를 시작한 거죠. 노동자 교회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한 겁니다. 예. 전도사 시절에? 네. 노동자 교회. 이 교회가 그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80년. 그럼 30년 가을 됐으니까 30년 됐죠. 근데 30년 됐는데 큰 발전이 없나 봐요. 노동자들 오기 쉬워야 되잖아요. 예. 교회가 막 크고 좀 건물이 그럼 노동자들이 안 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그만 그 노동자들이 오기 쉬운 그 이제 광주 천변에 그 허름한 집
이렇게 얻어가지고 아 처음에는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죠. 예, 공단 입구 쪽으로. 예,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몇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한 5명 시작했나요? 그렇게 개척하신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노동자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뭐 그런 연관성은 있는데요. 예. 꼭 그렇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 예. 어느 정도 이제 민주화가 이렇게 되어 가니까 예.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잘 안 오죠. 또 교회 역할이 이제 작아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노동운동 할 것인가, 목사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인가. 결국은 이제 목회자로서 그 목회 활동을 하자. 교회 목회 활동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제 노동자 교회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개척했죠. 일이 있어서 여기서 개척한 거죠. 여기가 신개발이죠, 여기입니다. 개척해가지고 전념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척할 무렵에 그 무렵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문제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성향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해서 교회를 막 성장시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금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선교나 전도 얘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보다는 목회 활동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할이다. 그렇죠. 따라서 교회는 아직 조금 답보상.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기도할 때 개척할 때부터 큰 교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작은 공동체. 지금 교인들은 목사님의 성향을 좀 알 거 아니에요? 알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나름대로 제 1순위를 목회 활동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할지, 뭐 교인들 신방하는 것, 뭐 이런 것 제 1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교 말씀하셨는데 선교나 전도를 안 한다. 전도를 잘 안 하는 거 맞습니다. 전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에게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한 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전도고 선교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갖다가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럼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하나님 얘기는 잃지 않았어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안 하세요? 내 손으로 이리 가자는 건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좀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도와주고 너 교회 예수 믿으라. 무슨 말씀인지 그거는 그렇죠. Some people sleep easy, some people don't. See, keep a light on, stop to feel so alone. Some people make it better, some make it worse. 이 센터를 여셨잖아요, 그죠?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교회가 뭐 그리 부자 교회도 아닌 것 같고. 후원자들이 있고요. 처음부터 후원자가 있었어요?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CMS 후원자들이 뭐 한 300명 가까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돕고자 하는. 5천 원씩 하는 분도 있고, 1,000원씩 하는 분도 있고. 많이 하는 분도 계세요? 5만 원? 뭐 그렇게 한 분들 몇 분 있지만 누가 대부분 큰 돈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안 받습니까? 왜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이 돼야지. 그럼 한 사람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많이 낸다 해서 뭐 고절하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착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다는 그런 느낌이 참 좋잖아요. 좋죠. 그거 든든합니다. 아주.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충당하고. 교회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교인이 지금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인들 한 100명 정도 되지요. 100명이면은 그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월급도 받아야 되고. 목회자가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갔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 월급을 조금만 받고. 예, 그 방침이 교회 예산의 절반은 그 우리 이웃을 써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야 된다. 예.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15%, 내년에는 20%가 목표입니다. 20%가. 그래도 YMCA 이사장이 하는 교회 치고는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몰려들면 막을 생각은 없죠. 막을 생각은 없죠. 그거는 막을 생각 없지만은 예. 요즘 큰 교회들이 참 그 국민들에게 예. 그 눈에 좋게 약간의 예. 안 봅니다. 그리고 커지면요, 예. 좋은 점보다도요, 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힘든 점이 예. YMCA 이사장이 되신 것은 그만큼 그 쌓아온 공적이 크다는 것이고 발도 넓다는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발도 넓다는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본격적으로 도움을 받아보겠다고 생각만 하면은 이곳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은 얼마든지 지금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용 안 하시는 거죠? 예. 주위 분들은 좋아하시겠네요. 뭐 이용 안 하니까. 예.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손 내밀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왜 손 안 내미시죠? 외국인 노동자 센터도 무슨 이걸 크게 뭐 복지관처럼 해서 사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하고 또 같이 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하고 좀 떨어져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지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필요에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난다. 서로 만나. 어쨌든 오다 보면 여기서 한 자리에 있으면 서로 만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다문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몇 년 됐습니까? 꽤 됐죠. 그러니까 산업연수생으로 온 게 처음이죠. 이제 그 전부터 왔죠. 예. 88 올림픽 때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한국의 모습이 좀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여행 비자를 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으로 와서 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일을 했죠. 그게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됐고. 그때는 별로 보호를 못 받았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조금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한국 노동자들이 그 3D 업종을 기피하는 거예요.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업연수생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최초의 합법적인 어떤 그렇죠. 1993년도부터 예. 실시가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지방에까지는 아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안 내려와서 그런지 없는데 1995년 바로 새해가 밝자마자 그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명동 성당에서 그 손가락 막 잘린 것 이렇게 들고 우리도 사람이에요. 때리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구나. 또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그때는 임금이 적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지금은 어쨌든 임금은 그런 대로 받고 있잖아요. 최저임금 적용을 받으니까. 네, 받으니까요. 그런 변천 과정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산업연수 제도를 그 이익단체인 중기업이 맡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송출 비리가 많이 일어나고 예. 이제 인권 유린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뭐 감시하고 그런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거의 그냥 그 노예처럼 뭐 신분증도 뺏어버리고 뭐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어떤 경우는 36시간을 계속 일했다고 하는 그 노동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꿈을 안고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지옥 같거든요. 그래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를 마치고 이제 돌아간 그 노동자들이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 이제 마닐라에 있는데 직원들이 한국에 이제 왔다가 근무처로 되돌아가는데
필리핀 노동자들이 와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반한 감정이군요. 반한 감정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연예인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경찰 조사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들을 막 비난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런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졌고, 또 네팔에 가서 달력을 보니까 달력이 그 한국에 왔던 노동자들이 그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그걸 사진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반성할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0, 70년대에 우리도 외국의 근로자를 송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에 뭐 간호사가 간다거나. 그러니까 60년대 초에는 독일의 광원들도 광부로 갔고, 그다음에 70년대에는 중동의 건설 노동자로 갔죠. 그 독일 갈 때는 그때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도 무슨 조건이 독일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이렇게 일정 기간을 계약을 했죠. 뭐 계약을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에 한해서 뭐 연장한다. 그래서 연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근데 우리도 안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돌아온 사람들 많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대요, 독일에서는? 처음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라. 독일 사람하고? 아니, 어쨌든 여기서 결혼을 해라. 뭐 한국 사람하고 하든지 결혼을 하면은 그 여기 이제 정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러기까지는 이제 독일 교회가 앞장서서 회사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안이 그러면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는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광부들이 독일 간호사들 일하는 병원에 가서 퇴근 시간에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하고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눈물 나는 얘기잖아요. 눈물 나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개선안이 나오겠죠 앞으로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유엔 인권 그 규약에 보면 2조에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뭐 피부 빛깔이랄지 언어랄지 종교랄지 자기 신념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차별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매년 2억 명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2억 명이 세계적으로. 그게 다 이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2억 명이 이주하니까 세계 이주민의 날도 정하고 이주민 규약을 각 나라별로 전부 다 국회에서批准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批准안 했어요. 그럼 기왕에 그 말씀 나왔으니까 이런 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한두 가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 산업연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고용허가제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제 그 문제점, 산업연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불법 체류자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 걸로 그렇게 정부가 판단을 했는데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라리 더 오래 있고 싶은 사람들은 심사해서 아예 여기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 사업주들도요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선호합니다. 왜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소통이 되잖아요. 말 되고 기술도 숙련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불법 체류자를 선호합니다. Good day sunlight. I'd like to say how truly bright you are.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see. You're my favorite star.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한테는 비교적 관대한데 이렇게 좀 저같이 좀 까무잡잡한 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렇게 더 검어지면 왠지 좀 경계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죠.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센터에 가끔 이제 중학생들, 예. 뭐 중학교 여학생들이 이제 자원봉사하러 와요. 아, 그럼 자원봉사 점수도 여기서 그렇죠. 예. 기록 갖고 갔어요. 기록 갖고 가고. 예. 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처음 봤을 때 어쩌더냐. 목사님 째려보던데요. 아닌데.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몇 명 아까 저 들어와서 만났는데 예. 표정들이 다 좋았어요. 그러죠. 예. 오히려 제가 미안했어요. 예. 우리가 너무 굳었구나. 예. 그런데 이제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백인들한테는 또 뭐 가서 막 그 말도 걸어보려고 그러고 그 하나의 그 선입견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람이다. 손발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제 좀 완전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7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이웃으로 잘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낯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 문화가 훨씬 더 풍성하게 되고요. 또 우리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또 나가 있는 나라들이 보면 되게 또 동남아 지역에 많이 나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동남아 지역에서 온 외국인 그 이주 노동자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항상 그들을 인정해가지고 이런 센터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예. 언제쯤 없어질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얘기 마지막 질문 다 되는데 지금 오래 갈 것 같으면 또 얘기를 더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예, 멀었다는 얘기죠. 점차 좋아지긴 하겠죠. 아무튼 참 빨리 이런 센터가 참 고마운 곳인데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문을 닫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예.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건 없어요? 나를 위해서 뭐 해보신 게 별로 없잖아요. 왜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하죠. 제가 좋아하는 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기. 노래요? 예. 어떤 노래? 그 말씀 실수해요 하신 거 지금. 어떤 노래 잘하십니까? 한국 가곡. 뭐 마지막 찬송가도 그렇고. 찬송가는 그렇고. 예. 마지막 선물로 가곡 한 곡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결자 해지라고 말씀 꺼내셨으니까. 일성정 푸른 소른 늙어 갔어도. 거기까지만 할까요? 왜 제가 잘라주기를 바라는 눈길을 자꾸 보내십니까? 목사님, 예. 오늘은 참 성직자를 만난 것 같아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참 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I can tell you now, you're not here to listen to what I've got to say.